자전거가 없는 당신.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책이 아니지만 언제든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유되기 시작한 시대. 또 어떤 것이 공유되고 있을까요? 오피스메이트. 일부 칸막이 안의 그들은 강남역 거리를 수놓은 건물들 모두 기업 오피스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장소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의 사무실이 아니지만 언제든 빌려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유된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라 부릅니다. 최초의 공유 오피스, 뉴욕 위워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공유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유 오피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유 오피스의 메카라 불리는 강남역과 삼성역, 그곳의 공유 오피스를 직접 가봤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제 있는 그 공간을 편하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또 그 비용 발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그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이제 또 입주했을 때 그 오피스에 들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재반 비용,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하시는 그 비용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몸만 오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일반 오피스에 비해서 이제 보증금이 굉장히 낮고요.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오피스에 대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이제 공간 같은 것들이 꾸며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좀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게 이제 업무를 오피스 내부에서만 아닌 외부나 아니면 다른 라운지나 혹은 카페에서도 이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소인 규모나 이제 프리랜서 같은 분들도 이제 좀 갇혀 있는 이제 공간보다는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1인부터 많게는 50인 규모의 기업까지 어떤 회사가 이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 걸까요? 오피스의 칸막이에 가려진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이워크스페이스 강남점의 페이왑과 소울웨어, 스테이지9 삼성점의 슈퍼루키, FSS, 뷰티칼리지 5개 기업을 만나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규모 무역을 할 때 쓰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뭘 하냐면 전자계약을 약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돈과 물건이 오고 가는 거를 조금 지켜봐주는 입장입니다. 택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1차 타겟은 한국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이 1차 타겟 목표고 중고거래 안전거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작년에 암호화폐 이제 중에서 이오스라는 한 5번째 정도 되는 유명한 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암호화폐 코인을 주고받는 거를 해주는 서비스를 보통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나 토스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간편한 버전이긴 한데, 작고 간편한 버전이긴 한데, 그거를 제가 이오스라는 코인의 대상으로 만들었었던 거고, 그때 iOS랑 안드로이드 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어요. 스타트업 용어로는 피봇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형을 한 거죠. 4명입니다. CEO 1명, CTO 1명, COO 1명, 그리고 이제 저희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 1명.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페이왑. 사무 공간은 아담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욱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계신가요? 지금 이제 미팅하고 오신 거 회의 자료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보고 코멘트 달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점은 인원이 적은 거고 단점은 인원이 적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뭐 의사소통을 할 때나
이럴 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바로 CEO 분께 여쭤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바로 CEO 분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직원 입장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 한편 바로 위층에 입주한 솔웨어. 페이앱과 한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마치 다른 건물에 있는 것처럼 오피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자인 업무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IoT 분야의 솔루션이라든지 아키텍처를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하드웨어 시대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 저자가 피플웨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드는 적이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피플웨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피플웨어, 그 다음 시대의 웨어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이 영혼을 담는 말로 해서 이제 솔웨어라는 단어를 붙여보자 했을 때 다들 공감을 하고 좋다는 말 많이 들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도메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핵심이 분명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또 자기 용어를 담아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바뀌어요. 흔히 옛말로 하면은 그 장인정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장인정신이 실제로 소프트웨어계에서는 분명하게 통하고요.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핵심은 시스템과 그런 것들보다는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과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다 정해진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정해진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일이 발생됐을 때 뭐 수정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절차 다 그 안에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을 다 유연하다는 게 되게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을 소프트웨어에 담는 기업 솔웨어.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오피스 공간도 사무실이 아닌 집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회사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엔드 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장점은 되게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단점은 제가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학생이거든요. 지금 인턴제로 해가지고 이번 연도까지 교수님 추천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서 지금 회사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자유롭나 자도 뭐라 안 하고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회사의 장점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IT 분야에서도 좀 앞서 나가는 형태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개발할 때도 새로운 툴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도 모두 배우고 회사도 같이 커가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던 페이앱과 솔웨어. 스테이지9 입주 기업들도 비슷한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FSS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요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분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작게 뭐 집에서 많이 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어딘가 창고를 찾으셔야 되는데 셀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영업에만 집중하셔라.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드린다. 그런, 네. 저는 온라인 커머스 회사에서 이제 15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작은 판매자들, 그러니까 소형 셀러들이 이제 좀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이버 덕분에 이제 그런 소형 셀러들이 많이 성장을 하는데 주변에서도 이런 물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또 제가 계속 15년 동안 거의 해왔던 게 물류 업무이고 제가 잘하는 거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직원이 이제 27명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창고에서 저희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추가로 계시고요. FSS는 스테이지9 오피스뿐 아니라 동탄,
안성, 그리고 평택에도 물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작업자분들이 어떤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출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특이사항이 있거나 뭐 고객사의 요청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출고를 할 수 있게끔 작업자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FSS. 5층에 위치한 뷰티 칼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의 미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뷰티 칼리지라는 회사에는 저와 공동 대표를 포함해서 5명, 외부 강사까지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본사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매장에서 먼저 일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피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상대방이 더 잘하게끔 카운셀링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거나 도와주면 그게 이제 뭔가 좋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그냥 사업화를 시켜서 비즈니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죠. 뷰티 산업에서 뷰티 컬리지가 하고 싶은 역할이 무엇일까요? 일단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자 직업들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알고 계시는 의사, 변호사, 판사, 변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이 미용인들은 이 미용사라고도 부르거든요. 나름의 사자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소 있고 그냥 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자 직업인 이 미용사가 모든 미용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미용인들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길 바라는 대표님의 마음. 그에 걸맞게 사무실 곳곳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오전 10시에 출근했어요. 오전 10시요? 저희가 이제 휴가를 쓰거나 또 이제 퇴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터치를 하지 않는 점이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 체계를 계속해서 잡아 나가고 있는 점이 이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난 기업 슈퍼루키. 슈퍼루키는 촬영 한 달 전 기업 규모가 성장해 공유 오피스에서 나와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는 슈퍼루키의 김동희라고 합니다. 슈퍼루키는 20대 취준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커리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정보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완성된 인재가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별된 채용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별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안은 취업이라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취업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엉켜진 실을 좀 풀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중을 했었고 그럼 취업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영어고요. 두 번째는 그 직무에 대한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터 같은 경우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 컨텐츠 마케팅 노리고자 하면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나 파이널 컷 같은 동영상을 다루는 툴도 있을 거고 혹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2D나 사진을 다루는 스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루키는 이제 3년 정도 되었고요. 설립된 지 규모는 현재 한 20명 정도 있고 월에 한 20만 명의
취준생과 대학생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3년간 오피스를 빌려 쓰다 처음으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한 슈퍼루키. 단장을 막 끝낸 흔적이 곳곳 보였지만 슈퍼루키만을 위한 오피스에서 구성원들의 모습은 더욱 자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피스를 공유하는 사람들, 오피스메이트. 칸막이로 구분된 그들만의 공간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한 일념만큼은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요? 공유 오피스, 공간만 공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창업자들의 도전의식,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고민, 다양한 형태의 열정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